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다함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아니 뭐 시장이 오늘 좋았다가 네. 조금 빠지면서 뭔가 김센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런 시장에서도 어제 알려주셨던 종목 로보로보는 네. 장중에 되게 세게 올라가고 또 어제장에서 오픈베이스도 좀 핫하던데요? 네, 제가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또 바로 어저께 종가, 이거 방송이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종가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거의 9% 넘게 10% 가까이 이제 반등이 성공을 했어요. 네. 차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오픈베이스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안철수 의원의 인물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집합체 같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좀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했어요. 고점 대비 2% 가까이 시장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픈베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때도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요. 음봉 또 시가선 라인대에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날도 생각보다 뭐 강하진 않았습니다. 3, 4%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2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10% 가까이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뭐 디지털 뉴딜 정책뿐만 아니라 언택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별주 종목들을 계속 갖고 오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오히려 좀 그 북한에서 확실하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식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개별 이슈가 확실한 종목들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베이스가 어저께 거의 사자마자 그럼 10% 가까이 수익을 챙겼었는데, 목표가를 제가 3,2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3,250원에서 좀 낮게 잡아드렸는데 목표가를 조금 남겨놓고 어저께 다시 오늘 좀 살짝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모멘텀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저께 수익을 챙기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지금도 매수가 위인데 오히려 이 종목들은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손저가를, 익저가를 조금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가 라인대, 그리고 금요일날 종가 라인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요. 오히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네. 지금은 당연히 홀딩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베이스는 뭐 홀딩하고 그럼 로보로보는 어떻게 할까요? 로보도 마찬가지죠. 제가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보도 로봇 관련 종목에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또한 온라인 교육, 그리고 또 유아, 대학생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교육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바로 그날 급등이 나왔고, 오늘 또한 지금 장중에 거의 한 10%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린 이후에 최소 7% 이상, 7% 이상의 수익이 났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시장이 좀 밀리면서 같이 오늘 상승 나왔던 부분들이 같이 좀 밀렸는데, 이 종목과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베이스 다 같이 줌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 같이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으로 엮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도 세 개지만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어차피 우리는 계좌 수익이 중요한 거지 종목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부근에서 오늘 충분히 뭐 수익 챙기신 분들은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제가 목표가를 또 4,700원 정도를 좀 넉넉하게 잡아드렸어요. 근데 4,5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좀 밀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도 분명히 다 매수가 위일 겁니다. 이것도 약간 손저가를 좀 높여드릴게요. 익저가를 좀 높여드려가지고 4,135원대 라인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4,1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4,100원 라인대 종가상 이탈했을 때는 일단 팔고 다시 새로운 종목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베이스와 로보로보 앞으로 또 한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텐데 콕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또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볼
종목들 하나하나 네.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한 종목이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종목 볼까요? 에클론, 어저께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네. 빠졌다고 또 한 말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니까 네. 바로 이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ASCO 관련해서 지금 바로 암학회가 아니고요. 임상종양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했던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대 지금 하락 중인데 시장 여파로 밀린 겁니다. 시장 여파로 밀렸기 때문에 이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여파로 밀린 거를 종목의 악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연히 홀딩 가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똑같이 51,000원 그리고 손저가 라인 때도 종가상 37,500원 라인 때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클론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네. 어떤 섹터인가요? 오늘 섹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요. 네. 어떤 사진을 바로 네. 보여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진과 관련한 섹터로 오늘 말씀해 주실 것 네, 같은데 의상한데요. 주식하는 분들뿐만이 네. 아니라 요즘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 네. 그룹이잖아요. 21세기의 비트즈라고 하는 BTS인데요. 오늘 제가 갖고 온 섹터는요. 바로 BTS 관련 섹터입니다. BTS 관련주들 네. 오늘 오전부터 좀 핫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달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달릴까 말까? 메이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아니 오늘 오전부터 네. 뭐 움직임이 뭐 종목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나 보죠. 일단 뭐 여전히 지금 동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연내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오늘같이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개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BTS 콘텐츠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상승이 나오면서 오히려 오늘 BTS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또 엔터주들도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같이 엮이면서 오히려 뭐 콘텐츠 관련 종목들 또 엔터주들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BTS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TS 관련주 중에서 뭐 앞에서 잠깐 봤는데 뒷빛은 진짜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분 가격으로 봤을 때 최대 주주가 방시혁 네. 대표 그리고 2대 주주가 넷마블 그리고 3대 주주가 이제 스틱 엔터테인먼트라 가지고 DPC 자회사예요. 12%를 갖고 있는데 이미 많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초록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초록뱀은 BTS 대안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사실 뭐 초록뱀 하면은 컨텐츠 관련 종목으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최근에 들어서 좀 BTS 관련 종목으로 많이 묶이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 보면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초록뱀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를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를 연내에 상장할 것이다. 또 그리고 코스피에 입성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코스피에 입성했을 때 3대 엔터테인먼트죠. 뭐 YG, SM, 그리고 JYP 보통 시총 금액이 5조에서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요. 2011년도에 비상장으로 10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에 상장했을 때 거의 6조 가량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연내 6월 정도에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에 따른 기대감의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면서 미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의 일정이 약간 경기 침체가 이어졌을 때 약간 차후로 조정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서서히 좀 안정을 찾고 있고 또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미룰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코스피에 입성하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내 이 추진이 됐을 때 아주 강하게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 판단이 되고요. 또 7월 달에 일본에서 새 앨범이 발매됩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뭐 매출도 증가할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언택트 공연을 최근에 콘서트를 열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5천만 뷰,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네. 5천만 뷰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BTS의 팬이죠. 아미가 엄청난데 빅히트 매출 또한 당연히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5,879억 거의 6천억 가량 매출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사상 최고치 기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래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한한령 해제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양해로 인해 가지고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는 매출은 더욱더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초록뱀을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빅히트와 손을 잡고 BTS 세계관 기반 드라마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콘텐츠 관련해서 그리고 또 중국의 유튜브라고 하죠. 유쿠에서 한국 카테고리가 올라가면서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도 초록뱀이기 때문에 지금 DP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장 관련해서 가장 강한 대장주라고 한다면요. 초록뱀 같은 경우는 콘텐츠 그리고 BTS 관련해서 그냥 대안이 되지만 콘텐츠 관련해선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BTS, 뭐 DPC 좀 발음이 비슷해서 네. 헷갈리긴 하는데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네. 말씀해주셨다시피 초록뱀은 뭐 컨텐츠 주로도 묶이고 네. BTS 관련주로도 묶이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좀 반응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초록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설정해 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4월 10일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중급판 유쿠에서 한국 카테고리가 올랐을 때 가장 빨리 상한가가 들어가고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초록뱀입니다. 여기에 이제 BTS 상장 관련까지 모멘텀이 엮여진다면요. 더욱더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현재 지금 시가선 부근에서 계속 안정적인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가 라인 위에서 아주 안정적인 시세 라인이 유지되고 있고요. 또 건강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부근에서 오히려 목표가는요. 딱 이 박스권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정고점 라인대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바로 직전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원 라인대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2,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는 조금씩 익저가를 높여가면서 또 그리고 목표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뭐 한한령 해제나 또 시진핑 방한 그리고 또 양회에서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는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현재 지금 시장이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국 소비주들 다 시장 대비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초록뱀 같은 경우는 현재가 기준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아까 2,000원 제가 말씀드렸고요. 손절 라인 때는 1,600원 이 박스권의 하단 부위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 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저가까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네, 초록뱀에 대해서 목표가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오늘 네. DPC가 워낙 크게 네. 오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DPC만큼 초록뱀도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DP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기대감이 나왔을 땐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초록뱀 같은 경우는 콘텐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콘텐츠 관련 종목에서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또 BTS까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초록뱀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변동성은 네. 조금 우리가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DPC 차트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DP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또 그리고 근데 현재 지금 이 부근에서 오늘 뭐 20%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이 부근에서 저는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좀 자제해라.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는 초록뱀으로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내는 게 낫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초록뱀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나 도전 정신이 너무 강하다. 네. 나는 그리고 혹시 나는 약간 좀 도박성이 좀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익저가 라인대를요. 네. 9,900원, 9,8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저가를 짧게 잡고 9,800원 이탈했을 때 손절 대응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부근에서는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2분할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DPC 가격 전략까지 같이 세워주셨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초록뱀이고요. DPC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섹터, 네. 어떤 섹터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 정치 인물주입니다. 정치. 예. 사실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저희가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네.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건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정치 인물주가 아니고 정책주들만 가져왔고요. 인물주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다. 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뉴딜에서 안철수 의원의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는 종목은 가져왔지만 맞아요. 인물주는 사실 처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개별 모멘텀으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인물주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인물주 섹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 인물과 관련한 종목일지 궁금해요. 네, 일단 이 섹터가 달려야 될지 그렇죠. 제가 한번 보면서 여쭤볼게요. 정치 인물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된다. 그러면 달릴 만한 인물, 네. 어떤 인물 알려주실 건가요? 달려야 될 인물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최근에 대권 선호 조사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우리가 차기 대선 후보가 어떤 분이 가장 강하게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제가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최근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19가 이제 정부에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많이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 여당에 있는 가장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인 이낙연 총리가 다시 가파르게 선호도 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0%가 넘었고요. 그리고 또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오히려 지금 6%대까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권 1위, 선호도 1위로 놓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총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총선의 승리가 곧 대선의 승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 상승 흐름 계속 유지되려면요. 공약을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제가 관련 공약주들을 몇 종목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낙연 총리 그리고 또 계속해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정치 인물주 역시 뭐 1위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오픈해 주실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낙연 총리의 인물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서원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저희가 뭐 이월드도 좀 살펴봤었어요. 정책주랑 묶어서. 근데 오늘은 정치 인물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와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회사인가요? 뭐 너무 밀접한 관계는 아니고요. 오히려 뭐 이월드가 더 밀접하긴 해요. 광주 제일교부터 서울대까지 다 동기동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월드가 인물주로서는 더 밀접하긴 한데요. 서원 같은 경우는 최홍건 사회이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라는 점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낙연 인물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주가 차트에는 안 나왔는데 2019년부터 새로운 이낙연 총리 인물주로 부각이 되면서 바닥 대비 3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요. 새로운 걸 원하고요. 오히려 기존 가장 대장주가 남선 알루미늄이었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이낙연 총리의 인물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19년부터 3배가량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에 총선이 끝나면서 고점 대비 강하게 충분히 조정이 나온 자리입니다. 제가 총선 부근 때는 인물주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총선이 끝난 이후에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온 자리다라는 점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총선 전까지도 이낙연 관리 종목에서 가장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총선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아까 제가 오기 전까지 11%, 14%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같이 또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가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오히려 지금 이낙연 총리 인물주를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오늘 한 12%에서 13% 정도의 부분에서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좀 높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기준에서 1차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00원 부근, 2,500원에서 6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저가 라인 때도요. 2,600원 잡아드리겠고 종가상 이탈했을 때 오늘의 시가 라인이기도 합니다.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저가 라인 때 확실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단기 대응이기 때문에 3,2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서원의 주가가 오늘 아무래도 좀 변동성도 크고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부분이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다 보니까 보통 목표가를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가가 2,990원이라서. 네, 그러면요.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네. 또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아까 3,200원 이제 목표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돌파했을 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 관점 1차 목표가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3,000원 또 3,200원 라인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기준에 본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매수의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항상 매수한 그 가격대 또 그리고 목표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게 또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오늘 제시해 주신 3,200원의 익절가 라인대로도 잡아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종목을 살펴봤어요. BTS와 관련한 초록뱀 그리고 정치 인물주랑 관련된 서원 살펴봤고요. 이 관련 종목들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매일 이 시간 채널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실제로 오늘 아침에 DPC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시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내일도 지금같이 이제 연휴가 앞두고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개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로 매수를 하셔야 안전하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4시 40분에요. 장마감 방송을 하고요. 매일매일 시황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아침에 오늘 시황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에 대한 힌트, 시작에 대한 전략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오후에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달릴까? 말까?